안녕하세요, 김선빈입니다. 제가 오늘 발표할 주제는 의료 영상 분야에서 괜히 어떻게 응용이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발표할 겁니다. 먼저 간단히 자기소개부터 하면 저는 2014년부터 인하대학교에서 박사과정을 공부하고 있고 2017년 9월부터 팀밀리슘이라는 헬스케어 스타트업 회사에서 파트타임으로 연구원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회사에서 주로 메디컬 쪽 크로스 모델리티 메디컬 신세스틱 연구를 하고 주로 특허 출원 그리고 논문 작성 그리고 정보 과제 쪽 주로 연구 쪽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연구실에서는 바이오메트릭이랑 머신 비전 그리고 제가 주로 논문 쓰기 싫어하고 주로 과제를 많이 하다 보니까 조금 여러 가지 분야 다 조금씩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에단스에서 object check-in by detection도 하고 그리고 CCTV 분야에서는 원래는 쓰레기 투기를 잡는 그런 행동인식 그리고 스모킹 하고 있는지 포닝 하고 있는지 그런 행동인식 그리고 단일 카메라 스텝스 에스티메이션 등등 연구를 했습니다. 제가 외국인이어서 아마 한국어를 못하는데 좀 양해 부탁드립니다. 오늘 토크는 주로 두 개 섹션이 있습니다. 첫째는 GNA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드릴 거고 그리고 GNA가 어떻게 응용이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발표하겠습니다. 먼저 GNA 설명입니다. GNA 설명하기 전에 먼저 머신러닝 텍스노미에 대해서 알아봐야 되겠죠. 머신러닝 텍스노미는 슈퍼바이저 러닝과 안슈퍼바이저 러닝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겹친 부분이 셈 슈퍼바이저 러닝이고 리인포스 러닝은 또 다른 분야에 있습니다. 오늘은 주로 슈퍼바이저 러닝하고 안슈퍼바이저 러닝만 보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많이 하는 연구가 대부분 다 슈퍼바이저 러닝입니다. 예를 들면 이미지 클래시피케이션, 시멘틱 세그멘테이션, 그리고 오브젝트 디텍션, 그리고 이미지 캡셔닝 등등. 그래서 슈퍼바이저 러닝의 특점은 데이터 X가 있다면 이 데이터가 이미지일 수도 있고 음성일 수도 있고 X 데이터가 있다면 또 추가 정보 Y가 있거든요. Y가 저희들이 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타스크가 다르면 따라 이 Y가 다를 수 있는데 예를 들면 이미지 클래시피케이션이라고 하면 얘 이미지가 X이고 레이블 캣가 Y가 될 수 있고 로컬라이제이션이라고 하면 박스 정보 박스는 코디네이트 4개면 박스를 표현할 수 있거든요. 예를 들면 여기 왼쪽 터프 XY, 위스하고 하이트 이렇게 4개의 박스 정보 그리고 박스 안에 있는 오브젝트 캣 그래서 이렇게 5개 팩트가 그런 추스가 될 수 있습니다. 근데 멀티 오브젝트 디텍션이랑 더 복잡해지는 거죠. 영상에 오브젝트가 몇 개 있는지 모르기 때문에 모든 오브젝트의 박스 정보 그리고 각 박스에 있는 레이블을 다 포함해야 됩니다. 그리고 시멘틱 세그멘테이션 이건 인스턴트 세그멘테이션인데 세그멘테이션에는 그 그라운드 추스는 이미지 픽처 기반으로 매 픽처마다 이 픽처는 무슨 객칭을 표기해야 됩니다. 예를 들면 얘는 여기 한 픽처 하나하나 얘는 강아지고 얘는 고양이고 얘는 딱 그래서 그라운드 추스 GT 맵이가 GT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자세히 보면 슈퍼바이저 러닝은 이러한 매핑 펑션 F를 학습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미지 클래시피케이션 예를 들면 이미지가 X가 있다 하면 F라는 함수를 통과해서 Y라는 프리딕션 하는 거죠. 그래서 클래시피케이션은 Y가 레이블이 되죠. 그래서 저희들 세 가지 클래스만 고려한다고 하면 cat 98이가 확률입니다. F라는 함수 통과 확률이 98이고 케이크가 2, 그래 또 0. 그러면 저희들이 아마도 얘는 고양이라는 것을 알 수 있겠죠. 그래서 이 F를 학습하는 것이가 슈퍼바이저 러닝입니다. 좀 수학적으로 보면 이게 복잡해 보이지만 사실 복잡하지 않습니다. 수학적으로 보면 X가 데이터고 시타는 웨이트입니다. 그리고 리니어 모델이라고 하면 W1하고 W2가 이 시타가 되겠죠. 그리고 시타 별표라는 건 저희들이 이미 학습 과정을 통해서 시타를 학습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시타를 픽스하는 겁니다. 그래서 F가 입력이가 X하고 시타 별표가 있는데 X는 이미지이기 때문에 그때그때 변하겠죠. 그리고 Y를 prediction인데 Y는 레이블이겠죠. 그리고 P가 확률입니다. 그래서 Argmax라는 것은 저희들이 원하는 이런 Y를 딱 붙어볼 것인데 붙어보는 과정에 이 P를 맥시멈하는 Y 별표가 저희들이 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이 엑sem플에 보면 Y0, Y1, Y2부터 하나만 볼 때 0.98, 즉 Y02가 얘를 맥시멈 하겠죠. 때문에 cat가 저희들이 원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이 인스턴스 과정이고 이 시타 별표를 학습하는 것이 트레이닝 과정입니다. 하지만 안슈퍼바이저 러닝은 조금 다릅니다. 안슈퍼바이저 러닝은 그냥 데이터 X밖에 없고 다른 추가 정보가 없습니다. 때문에 예를 입력 영상 중에 F라는 함수가 있는데 F라는 함수는 레이블을 학습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벡터를 나타냅니다. 그리고 다른 분야에서 이 벡터에 대한 정의가 좀 다른데 GN에서는 얘를 레이턴트 벡터라고 합니다. 그리고 다른 이미지 클래시 분야에서는 얘를 피처리라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얘를 피처 리젝트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럼 얘를 어떻게 사용하나요?
저희들 사실 이 벡터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얘가 레이블이 뭔지 필요하잖아요. 그러면 얘를 사실 unsupervised learning 먼저 했다고 하면 얘를 보통 weight initialization으로 사용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F가 10층짜리 뉴럴 네트워크라고 하고 얘를 먼저 학습했다고 하면 이 학습한 웨이트를 초기화하고 뒤에다 한층 더 쌓아서 클래시피케이션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면 나중에는 무조건 또 슈퍼바이즈 러닝이 또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unsupervised learning 그냥 이렇게 보조 형태로만 많이 사용했거든요. 그래도 이렇게 사용하면 좋은 점은 레이블 데이터가 적기 때문에 깊은 네트워크는 적은 데이터로 이렇게 학습하기보다 이렇게 unsupervised learning 앞에 조금 먼저 학습하고 픽스하고 뒤에 마지막 레이어 튜닝 방식으로 마지막 레이어를 학습하면 성능이 더 좋았기 때문에 이렇게 많이 사용했습니다. 그러면 레이블이 없는데 얘를 어떻게 학습하는가 아마 궁금할 겁니다. 아무 레이블도 없는데. 그래서 unsupervised learning에서 데이터 그 자체를 레이블로 사용하는 겁니다. 즉 unsupervised learning을 self learning 방식으로 합니다. 그래서 이 Z가 아까 방금 전에 말한 latent vector이라고 하면 인코더리한 네트워크 있고 디코더리한 네트워크 두 개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지 영상이 들어오면 인코더 네트워크는 latent vector를 출력하고 그리고 디코더는 이 latent vector를 받아서 다시 원래 영상으로 복원하는 X점을 만드는 겁니다. 그리고 이 영상 사이 에러터 로스를 미니멈하는 과정으로 인코더를 디코더를 학습할 수 있겠죠. 그리고 이 디코더를 안 쓰고 요거만 가져와서 웨이트를 초기화하면 되겠죠. 예전에 이렇게 학습했습니다. 그런데 굳이 이럴 필요 없이 사실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죠. 이미지 트랜슬레이션 바로 이렇게 하는 겁니다. 저희 데이터 X가 있고 Y가 있다고 하면 이게 페어드 데이터는 학습 데이터입니다. X는 이런 컬러 이미지고 Y는 이러한 레이블 이미지면 저희들이 원본 영상을 복원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여기서 얘를 에스티메이션 하는 겁니다. 그리고 원리는 똑같습니다. 그러면 얘가 사실 세그멘테이션 네트워크하고 같거든요. 그리고 이 프리딕션한 맵이랑 저희들 정답을 에러토놈하든 아니면 그 세그멘테이션 로스를 사용하면 그 세그멘테이션 네트워크가 됩니다. 그리고 얘가 뭐 UNet이 될 수도 있고 FCN 네트워크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 기초상에서 얘 전체 안 사용하고 이 뒷부분만 사용하는 겁니다. Z로부터 디코더 그리고 이미지 그리고 여기 플러스 디스크리미네이터 하면 그것이 바로 GN입니다. 그래서 이 구조 보면 매우 비슷하잖아요. G가 latent vector이고 근데 latent vector는 저희들은 Gaussian distribution 혹은 uniform distribution에서 랜덤으로 뽑는다고 가정하는 거죠. 그리고 generate 통과해서 이러한 가상의 애니메이션 얼굴을 생성하고 그리고 X는 리얼 데이터, 리얼 디스트리뷰션에서 진짜 영상을 뽑아서 디스크리미네이터한테 주고 디스크리미네이터는 어느 것이 진짜고 어느 것이 가짜인지 제대로 판별을 해야 되고 제너레이터는 이렇게 생성된 영상이 디스크리미네이터로 하여금 리얼이라고 이렇게 속이게 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래서 GN을 좀 분류하면 크게 두 가지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랜덤 이미지 제너레이션이고 둘째는 이미지 투 이미지 트랜슬레이션입니다. 그리고 대부분 90% 논문들은 대부분 다 랜덤 이미지 제너레이션 쪽으로 연구하고 있거든요. 랜덤 이미지 제너레이션은 예를 들면 이렇게 얼굴 영상, 랜덤 벡터로부터 얼굴을 생성하는 랜덤 페이스 제너레이션 이러한 네트워크가 여기 첫 번째 부류에 속하고 이 첫 번째 부류는 완전히 unsupervised learning에 속합니다. 하지만 이미지 투 이미지 트랜슬레이션 보통 엔비디아 그룹에서 이쪽 많이 연구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얘는 입력이 있고 아웃풋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이것처럼 입력이 이러한 엣지 영상이고 출력이 엣지 영상으로부터 실제 오브젝트를 만드는 영상 이런 것이 이미지 투 이미지 트랜슬레이션입니다. 그리고 이미지 투 이미지 트랜슬레이션 어떤 데이터를 사용하는가에 따라서 슈퍼바이즈 러닝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데이터를 학습했다면 얘가 사실 슈퍼바이즈 러닝입니다. 그렇지만 그리고 이러한 데이터를 사용했다면 이거는 night to day, 그러니까 밤 영상으로부터 낮 영상으로 변환하고 싶은 거죠. 그런데 이런 실제 영상은 없는 겁니다. 똑같은 시간에 낮하고 밤 찍을 수 없잖아요. 한만 24시간 보면 조금이라도 차가 움직이든지 조금 더 변하기 때문에 실제 데이터 만들 수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밤 세트 영상, 그리고 낮 그룹 영상을 가지고 페어를 안 만들고 안페어드 방식으로 학습하는 unsupervised learning입니다. 그리고 어떤 GN 네트워크는 이런 데이터도 사용하고 이런 데이터도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이 unsupervised learning입니다. 그래서 GNN 논문은 사실 2014년도 굿밸러가 먼저 닙스에서 발표했는데 이것이 value function입니다. value function을 보면 여기 G가 제너레이트고 D가 디스크리미네이터인데 G는 이 value function을 미니멈하고 D는 맥시멈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얘를 미니맥스 겐이라고도 하고 혹은 바닐라 겐이라고도 합니다. 제일 초버전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 논문 보시면 제일 처음에는 28x28 MDCD 영상을 생성됩니다. MDCD 제일 쉬운 거잖아요. 클래시피케이션에서. 그래서 얘가 어떻게 되냐면 먼저 랜덤 벡터 사이즈는 n/100입니다. 100가 벡터 디멘전일 수 있는 거죠. 얘가 100일 수도 있고 200일 수도 있고 미리 세팅하면 됩니다. 그리고 n은 배치 사이즈입니다. 1일 될 수도 있고 512 이거는 GPU 메모리에 의해서 클수록 크면 좋은 겁니다.
그리고 제너레이터 통과해서 이러한 페이크 영상을 생성하는데 n바 28바 28바 1 그리고 1이라는 건 얘가 그레이스케일이기 때문에 1이고 그리고 이미지 사이즈 28바 28이기 때문에 이렇게 28바 28을 생성하는 거죠. 그리고 저희 버전에서는 제너레이터하고 디스크리미네이터는 그냥 풀리 커넥션 네트워크 썼습니다. CN이 안 썼습니다. 그리고 리얼 데이터로부터 저희들도 샘플링 할 수 있겠죠. n개만큼 샘플링해서 디스크리미네이터한테 주면 디스크리미네이터는 분류이기 때문에 마지막 성은 시그마인 겁니다. 시그마인데 뭐 출력은 0부터 1이잖아요. 그래서 0부터 1을 출력하는데 리얼이면 1에 가까운 수치를 출력해야 되고 페이크에서 왔다면 0에 가까운 수치를 출력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value 펑션 다시 보면 아까 여기서 d는 얘를 맥시마이즈 한다고 했는데 dx가 0부터 1이고 d는 여기 xp 데이터라는 건 리얼 데이터를 말하고 zpz라는 건 얘의 랜덤 벡터 분포를 말합니다. 이 벡터 분포가 거션이 될 수도 있고 유니폼 디스트리뷰션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리얼 데이터에 대해서 dx는 1을 출력해야 되겠죠. 리얼이기 때문에. 그래서 로그를 생각하면 돼요. 0부터 1에서 로그 1이라는 건 0입니다. 그게 사실 맥시멈입니다. 그리고 얘는 gz는 0이기 때문에 페이크이기 때문에 dgz는 0을 출력해야겠죠. 그래서 로그 1 마이너스 0 그리고 로그 0이라는 건 또 0입니다. 그래서 0하고 0 한 다음에 0이잖아요. 그래서 0은 사실 이 value 펑션에서 맥시멈입니다. 이렇게 디스크리미네이터는 얘를 맥시멈하는 거죠. 원래 반대는 제너레이터는 다릅니다. first term하고 second term인데 first term은 g가 없기 때문에 얘는 사실 g한테는 constant가 되겠죠. 얘한테 아무런 상관도 없는 거죠. 그래서 second term만 보면 됩니다. g는 디스크리미네이터로 하여금 fake지만 D로 하여금 1로 출력하게 하는 게 목표예요. 그래서 1-1을 하면 0이잖아요. 로그 0이라는 것은 네거티브 인피니트입니다. 그래서 네거티브 인피니트라는 것은 로그 0부터 1에서 미니멈이죠. 그래서 G는 미니멈하고 D는 맥시멈 하는 겁니다. 그리고 사실 수학적으로 이 논문 보면 수학적으로 설명 수식 도출도 했는데 사실 이게 이론이지만 사실 이렇게 구현하는 것이 아니에요. 구현은 이렇게 합니다. 그것은 원인은 여기 D 별표라는 건 D를 픽스하고 G를 본다고 하면 저희들 여기는 G가 없잖아요. 그래서 여기는 안 봐도 되거든요. 세컨드 텀만 보면 저희들 그리고 GZ를 X라고 가정할게요. 그러면 log 1-DGZ가 log 1-DX가 되죠. 그리고 이 그래프를 그리면 이렇게 되는데 제일 처음에 G하고 D는 네트워크이기 때문에 저희 랜덤 이니셜라이제이션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GZ가 랜덤 이니셜라이제이션이기 때문에 G가 제일 처음 생성하는 거는 랜덤 이미지입니다. 그냥 노이즈 이미지입니다. 하지만 디스크리미네이터로 보고 이 랜덤 노이즈 이미지랑 진짜 리얼 이미지 구별해라는 건 너무 쉬운 거거든요. 그래서 DGZ는 항상 제일 처음에는 0에 가까운 확률을 출력하죠. 근데 이 곡선을 보면 여기가 그레디언트가 0에 가까운 좀 작은 값입니다. 그것은 스몰 그레디언트는 사실 제너레이터 학습에 도움이 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구현하게 되면 학습이 잘 안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good value가 이렇게 사용하지 않고 어차피 원리는 같으니까 이렇게 사용하자는 겁니다. second term은 마이너스 로그 dgx 그리고 이 마이너스 로그 dgx 그래프는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 0에 가까운 수치라도 여기 보면 그레디언트 매우 가파롭잖아요. 그래서 제너레이터가 빨리 학습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구현할 때는 이렇게 쓰는데 사실 이 텀을 보면 어딘가 익숙하잖아요. 마이너스 로그 dgx 여기서 바로 사실 소프트맥스 로스 텀입니다. 소프트맥스로 아마 클래시피케이션에 많이 쓸 텐데 사실 이 텀이죠. 그래서 G에는 뭐 이렇게 구현할 필요 없이 사실 클래시피케이션처럼 문제를 풀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제가 G에 쓰는 그 빌드 그래프한 그 프로토타입인데 보통 3개의 스텝이 있습니다. 첫 번째 스텝은 forward generator하고 forward discriminator 스텝이 있습니다. 그리고 Z가 랜덤 벡터를 받는 플레이스홀더고 Y가 리얼 이미지를 받는 플레이스홀더입니다. 그래서 generator는 이렇게 클래스로 짜면 뭐 유닛으로 디자인할 수도 있고 레지던스로 디자인할 수도 있고 디스크리미네이터 원하는 네트워크로 디자인할 수 있겠죠. 어쨌든 제너레이터는 랜덤 벡터를 받으면 페이크 영상 생성합니다. 그리고 디스크리미네이터는 리얼 이미지에 받아서 리얼 이미지의 스코어를 출력하고 그리고 페이크 영상에 대해서도 페이크 영상의 스코어를 출력해야 되겠죠. 그리고 디스크리미네이터 두 개는 OSR 한 네트워크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리유즈를 추로 세팅해줘야 됩니다. 이게 첫 번째 파트고 두 번째 파트는 로스 계산입니다. 그래서 재밌는 것은 여기 reduce mean이라는 것은 배치 기반으로 작동하잖아요. 그래서 평균 내는 함수고 그리고 sigma the cross entropy with logic 사실 softmax loss입니다. 텐서플로우에서 그냥 클래시피케이션을 푸는 거죠. 그리고 d-logic real이라는 것은 real image score이랑 여기를 보면 레이블이 one's likely 얘는 리얼이라는 뜻이고 여기 페이크 영상에 대해서는 얘가 페이크고 여기 제로입니다. 그래서 얘에 대해서 1으로 인식해야 되고 얘에 대해서는 0으로 인식해야 된다는 걸 넣었습니다. 그리고 얘네 두 개는 더하면 D로 씁니다.
하지만 제너레이터는 반대입니다. 스코어는 디로직 페이크이지만 레이블은 1으로 세팅해주는 거죠. G는 디스크리미네이트 소개해드리기 때문에 그래서 1으로 출력 못하면 얘가 바로 로스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디스크리미네이터 옵티마이저 있고 제너레이터 옵티마이저 보면 D 로스잖아요. 그리고 디스크리미네이터 밸류 그리고 G 로스 그리고 제너레이터 밸류 그리고 이렇게 옵티마이저를 적용하고 학습할 때는 디스크리미네이터를 먼저 업데이트하고 제너레이터 업데이트하고 이렇게 바꿔 학습하면 됩니다. 그리고 제너레이티브 모델이 사실 제너레이티브 모델 여러 가지 계열이 많은데 GN이 뿐만 아닙니다. 그리고 맥시멀 라이클리후드라는 계열이 있고 또 다른 계열이 있는데 사실 지금은 여기만 이 계열만 주목받고 있거든요. 그리고 맥시멀 라이클리후드 할 때 진짜 데이터 디스트리뷰션을 직접 푸는 방식이 있고 아니면 안 풀고 그냥 데이터를 생성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GN이가 방식 바로 그 데이터 디스트리뷰션을 계산 안 하고 그냥 샘플 생성하는 그런 계열입니다. 여기서 여기에 속하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 또 마크업 치는 방식이 있거든요. 그리고 익스플리트하게 푸는 방식은 아마 VA, Variation Autoencoder라고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VA는 이 계열에 속한 density 펑션 풀기는 풀되 여기에도 두 가지 계열이 있는데 하나는 직접 어렵지만 그래도 푸는 방식이 있고 아니면 그건 너무 어려우니까 저희들이 좀 쉬운 걸 에스티메이션 또 쉬운 함수로 정리하고 그 쉬운 함수로 풀자는 계열이 있습니다. 사실 VA는 이 계열에 속합니다. 그리고 픽셔 RNA 혹은 픽셔 CNN 계열이 있는데 픽셔 RNA, 픽셔 C 계열은 직접 푸는 쪽에 속합니다. 이렇게 얘네도 다 제너레이티브 모델에 속하는 알고리즘들입니다. 그리고 각각 장단점이 있는데 먼저 GN 보면 GN 장점은 시작한 이미지를 생성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 결점은 안스테이블하다는 겁니다. 학습할 때 조금만 잘못하면 그 학습이 멈추고 그런 과정이 생깁니다. 학습이 아니고 밸런스를 맞춰야 되거든요. 제너레이터하고 디스크리미네이터 밸런스. 그리고 VA 장점은 Real Data Distribution을 에스티메이션하고 푼다는 장점이 있고 결점은 얘가 쉬운 함수로 에스티메이팅 하다 보니까 제일 쉬운 함수라는 게 사실 Gaussian이잖아요. Gaussian Distribution에서 Mean-out Standard Deviation인데 Mean-out Standard Deviation 너무 집중하다 보니까 이미지가 블러리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미지가 블러한 것이 결점이거든요. 그리고 Auto Regression 모델이라고 있는데 Auto Regression 모델은 정리는 이렇게 하는 겁니다. 어떤 픽처 XI가 있다면 이 XI는 픽처 1부터 그 전에 생긴 픽처하고 어떤 상관관계가 있다고 정리하는 거죠. 진짜 이미지는 랜덤 이미지인 것이 아니라 다 상관관계가 있어요. 그래서 얘를 푸는 겁니다. 그래서 얘가 사실 큰 계산량은 없지만 사실 쉬운 수식이기 때문에 쉽게 풀 수 있거든요. 근데 결점은 여기서 보듯이 이 정의이기 때문에 픽처를 하나하나 생성하는 겁니다. 얘가 100발 100번 forward 해야만 이 전체 영상 한 번 더 생성할 수 있습니다. 그러한 속도가 느리다는 이런 복잡한 결점이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GN은 그냥 간단한 설명과 GN은 그러면 매트릭 이미지 어떻게 사용하는지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먼저 통계 정보를 보겠습니다. 여기 통계 그림은 이 아래 논문에서 나온 건데 GN이니까 2014년도에 발표해서 먼저 GN 매트릭 쪽 논문은 2016년도에 첫 번째 논문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2017년도는 45편, 그리고 2018년 7월 30일에 30까지 통계했는데 59편, 벌써 2017년 초과한 거죠. 그리고 이제 아마도 이 작년에 100편 넘게 나온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통계는 사실 모든 저널을 다 통계한 게 아니거든요. 좀 유명한 여기 아래 밑에 저널들만 통계한 사례들 사실 훨씬 더 많다는 거죠. 그리고 분야들을 보면 여러 가지 메디컬 쪽에서 여러 가지 타스크가 있는데 신세틱, 즉 이미지 생성하는 분야가 거의 50% 차지합니다. 49%. 그 다음으로 많은 것은 세그멘테이션의 GN을 사용하고 그리고 리컨스트럭션을 사용하는 겁니다. 그리고 클래시피케이션도 있고 디텍션도 있고 리지스트레이션도 있고 아더스도 있습니다. 이게 확률입니다. 그래서 사실 오늘은 주로 이 5개 애플리케이션에 대해서 설명할 건데요. 사실 GN을 메디컬 쪽에 응용한다고 하면 시작하기 전에 먼저 아래와 같은 세 가지 문제를 먼저 정리하고 시작을 해야 됩니다. 첫째는 왜 이 기술이 필요한지, 뭔가 풀려면 왜 이 기술이 필요한지, 이 기술은 뭐 액큐레시를 높여서 환자한테 도움이 되는 건지 아니면 의사한테 서포트해서 의사가 환자를 더 많이 보게끔 의사를 도와주는 건지 아니면
병원 쪽에 돈을 더 많이 벌게 하는 거지. 이것을 먼저 정리를 해야 됩니다. 둘째는 어떤 방식으로 풀 것인지, 이 문제를 클래시피케이션이라고 정리하고 풀 것인지 아니면 세그멘테이션이라고 정리하고 풀 것인지, 그리고 전통 알고리즘을 쓸 것인지 아니면 딥러닝 알고리즘을 쓸 것인지. 셋째는 알고리즘 개발에서 평가에서는 평가는 그냥 실험적으로 논문에서 많이 쓴 실험적으로 정량적으로 그냥 평가하는 건지 아니면 임상적으로 평가하는 건지, 그리고 타깃에 따라서 좀 많이 비율이 다릅니다. 제가 회사 쪽에서 주로 지금은 특허하고 리서치 쪽으로 하고 리서치 쪽에 집중하고 그래도 더 나아가서 펀딩 쪽도 생각하고 있기는 하지만 비즈니스는 제가 경험이 없어서 말씀드리지 못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목표가 다름에 따라서 중심이 다르거든요. 예를 들면 페이턴트 경우에는 사실 1번하고 3번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냥 알고리즘만 이미 기존에 있는 거 하면 살짝 달라도 특허 출원은 가능하거든요. 하지만 리서치라고 하면 사실 반대입니다. 2번이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딥러닝 저널 리뷰어 혹은 에디터는 딥러닝으로 풀든 전통 방법으로 풀든 하나도 관심이 없거든요. 첫째, 알고리즘 개발에서 얘를 어떻게 정량적으로 평가했는지, 충분히 평가했는지, 그리고 왜 이것이 필요한지만 필요합니다. 그리고 논문으로 시작했다면 그냥 환자한테만 도움이 돼도 가능합니다. 하지만 펀딩이라고 시작했다면 개발한 방법이 환자한테 도움이 될 것이다 하면 투자자는 아무런 관심이 없는 거죠. 그게 돈이 안 든다기 때문에. 그래서 제일 좋은 건 병원에 도움이 되죠. 아니면 의사를 도와서 빨리 병 보게끔 해서 의사가 환자를 많이 보는 방식으로 돈 벌게끔 해서 목표를 잘 정리하고 시작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투자를 생각한다고 하면 무조건 임상 실험까지 생각을 하고 시작해야 됩니다. 그리고 오늘 설명할 때 세 번째는 논문을 좀 보셔야 되고, 오늘은 연구들이 왜 어떻게 문제를 디자인하고 시작했는지, 그리고 문제를 어떻게 풀었는지, 주로 겐을 사용했기 때문에 겐이 어떻게 응용이 돼서 문제를 풀었는지에 대해서 포커싱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는 CT 디노이징입니다. 아마 CT 촬영하면 알겠는데 CT가 방사선 때문에 사람 몸이 나쁩니다. 하지만 이 CT 도수를 너무 낮추게 되면 영상에 이렇게 노이즈가 끼게 됩니다. 그리고 CT 높으면 영상 퀄리티는 좋은데 환자한테 나쁘겠죠. 그래서 생각하는 거지. 그러면 CT 도수를 평시 20%로 줄이고 20%만 사용하고, 그리고 알고리즘적으로 이 노이즈를 제거해서 하이 퀄리티 영상을 생성하면 좋지 않을까 하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그리고 겐을 이쪽에 사용한 거죠. 그리고 노이즈 디노이징에서 이러한 로도스 이미지가 있다면 사실 이 기초상에서 노이즈를 에스티메이션해서 이 노이즈만 제거하면 하이 퀄리티 영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얘가 인풋이고 얘가 아웃풋인 그런 방식이 되죠. 그래서 이 논문은 사실 겐을 제일 아주 간단하게 사용했거든요. 여기 파란색은 제너레이트고 빨간색은 디스크리미네이트입니다. 그래 이러한 로도스 영상이 들어오면 이 네트워크, CNN 네트워크가 노이즈 영상을 에스티메이션 합니다. 그리고 노이즈 원본 영상에서 노이즈 영상을 빼서 디노이징 이미지라고 정리를 합니다. 그리고 얘는 사실 디스크리미네이트 각도에서 보면 얘는 생성한 거죠. 페이크 영상이겠죠. 그래서 얘가 페이크 영상이고 진짜 리얼 데이터 디스트리뷰션에서 한 루틴 도스 영상을 뽑아서 디스크리미네이터한테 어느 것이 페이크고 어느 것이 리얼인지 판별하게 합니다. 그리고 저희 데이터가 이렇게 로도스 영상도 있고 루틴 도스 영상도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에스티메이션한 영상이 루틴 도스 정답 영상하고 같아야 되게끔 L1 놈으로 미니마이제이션 할 수 있겠죠. 그래서 로스 텀이 두 개 있습니다. 제너레이터한테는 먹스러바이스 로스, 즉 얘를 미니멈하는 로스 텀이 있고 애드버스 로스 텀이 있습니다. 그리고 얘가 BC가 바이너리 크로스 엔트로피라는 뜻인데 여기 보면 DGI잖아요. 다음지는 로더스고, 그리고 디스크리미네이터한테는 제너레이터는 1 출력하게끔 하는 것이 목표이죠. 그리고 이거는 람다 1하고 람다 2는 밸런스입니다. 보통 이 람다 1하고 람다 2 비율은 100대 1 비율입니다. 그만큼 얘가 훨씬 더 중요하다는 거죠. 애드버스 로스 조금만 사용하는 겁니다. 그리고 디스크리미네이터한테는 리얼은 1, 페이크는 0 이렇게 학습하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논문은 스킨 레지언 신센스 논문입니다. 보통 이것은 그 흑색종이라는 피밤 중에 한 일종인데 얘를 빨리 일찍 진단하면 치료 가능하거든요. 그리고 지금은 보통 어떻게 하냐면 의사가 먼저 보고 판별할 수 있으면 판별하고 아니면 조직 검사를 해야 됩니다. 그냥 봐서는 어렵거든요. 그래서 만약 자동 클래시피케이션 알고리즘이 있다고 하면 그냥 사람이 하지 않고 직접 어느 정도 필터링하고 좀 어려운 것만 의사가 하면 효율을 높일 수 있겠죠. 하지만 문제는 이러한 데이터가 적다는 겁니다. 이러한 영상은 많지만 조직 검사까지 한 영상이 적다는 겁니다. 즉 Y가 레이블 있는 영상이 적다는 겁니다. 그래서 GN은 이쪽에 사용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논문 재밌는 것은
제너레이터는 하나 있고 디스크리미너는 두 개 있습니다. D1하고 D2. 그리고 GN이 unsupervised learning 잘하기 때문에 이 unsupervised learning이랑 supervised learning 동시에 하는 semi-supervised learning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한 특징은 제너레이터는 랜덤 벡터로부터 이미지 한 장을 생성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지 두 장을 생성합니다. 한 장은 무조건 정상 이미지고 한 장은 피부암이 있는 그런 영상을 두 개 생성하게 합니다. 그리고 디스크리미네이터로 하여금 디스크리미네이터 목표는 리얼 영상도 있고 여기는 레이블된 데이터를 쓰거든요. 적은 양의 레이블된 데이터. 그래서 디스크리미네이터로 하여금 입력이 리얼인지 페이크인지 그리고 하이 컨피던스를 가지게끔 인식하는 게 목표예요. 그리고 페이크 영상에 대해서는 페이크 영상은 사실 병변이 있는 것도 아니고 정상이도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0.5대 0.5 애매모호하게 판별하는 것이 목표예요. 하지만 제너레이터는 오히려 반대로 페이크 영상을 이렇게 하이 컨피던스를 가지게끔 속이는 것이 목표입니다. 그래서 이쪽을 이렇게 학습하고 그리고 여긴 사실 데이터가 적고 이러한 레이블이 없는 데이터는 많기 때문에 이 생성한 영상을 또 다른 디스크리미네이터한테 넘겨줍니다. 그리고 이 디스크리미네이터는 입력한 영상이가 리얼인지 페이크인지만 판별하는 겁니다. 그리고 무슨 클래스인지는 판별을 안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레이블 없는 영상도 훨씬 많잖아요. 그래서 얘를 잘 학습하면 이 D2는 디스크리미네이터는 제너레이터로 하여금 진짜 같은 영상을 생성하는 데 도와주고 그리고 이 D1은 진짜 같은 영상일 뿐만 아니라 병변이 있는 영상인지 아니면 정상 영상인지를 잘 생성하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얘가 영상이 잘 생성하면 오히려 이 데이터가 많아지기 때문에 디스크리미네이터 분류 작업에도 도움이 되겠죠. 이렇게 디스크리미네이터를 학습하고 최종적으로 제너레이터를 쓰는 것이 아니라 디스크리미네이터를 쓴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논문에서 챌린지에 참가했는데 그 챌린지 데이터셋이 그냥 총 70개, 이미지가 70개밖에 없습니다. 클래시피케이션을 해보면 70개가 너무 적은 거죠. 근데 이렇게 학습하거나 했더니 얘네가 자기 알고리즘을 1위를 했다는 겁니다. 적은 양 데이터 가지고 슈퍼바이저에서. 그리고 셋째는 Master to Fundus 이미지입니다. 예를 들면 이건 눈 이미지이고 그리고 이거는 눈의 혈관입니다. 눈에서 혈관을 이렇게 뽑는 것은 이 혈관으로부터 여러 가지 질병 진단이 가능하거든요. 예를 들면 당뇨병 같은 것도 혈관 보고 의사가 판별할 수 있습니다. 조기 판별. 하지만 문제는 이러한 데이터를 보면 이 혈관이 나무 뿌리 같잖아요. 일반 사람이 이 그래프 GT 만들어야 되는데 이거는 일반 사람이 할 수 없거든요. 의사만 할 수 있고 그리고 보면 매우 복잡하잖아요. 이러한 한 장 만드는 너무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리고 이 탭을 보면 이 두 퍼블릭 DB인데 드라이브하고 스테레오 퍼블릭 DB인데 보면 트레이닝 데이터가 40개밖에 없어요. 테스트 데이터가 20개 그리고 여기는 10대 10개 그만큼 퍼블릭 DB임에서 불구하고 데이터가 너무 적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시작점은 그러면 GNN 응용해서 이러한 눈 영상을 생성하고 그 동시에 눈 영상에 맞는 그 세그멘테이션까지 같이 생성하면 좋지 않겠느냐. 그리고 얘를 세그멘테이션 알고리즘 학습하는 데 사용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그리고 이 네트워크에서는 end-to-end로 Adversarial Autoencoder 네트워크랑 그 GN 네트워크 함께 사용하는데 먼저 이러한 리얼 영상으로부터 인코더를 하고 디코더를 통과해서 얘는 원본 영상을 복원하고 얘는 레이턴트 벡터를 뽑는 겁니다. 그리고 VA를 좀 읽어보시면 알겠는데 여기서 레이턴트 벡터는 고시언 디스트리뷰션이 만족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고시언 디스트리뷰션을 만족하기 위해서 여기서 또 adversarial learning 하는 겁니다. 얘 discriminator라고 하면 얘를 latent vector discriminator한테 줘서 얘가 고시언 디스트리뷰션에서 뽑은 샘플이 맞는지 그리고 진짜 고시언 디스트리뷰션에서 샘플링해서 discriminator한테 줘서 어느 것이 진짜고 어느 것이 페이크인지 판별하게 합니다. 그래서 이 인코더 작업은 이 랜덤 벡터를 잘 생성할 뿐만 아니라 디코더를 하여금 이 원본 영상 복원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복원하면 이런 마스터 이미지로부터 또 다른 제너레이터가 있습니다. 이 제너레이터는 얘를 이용해서 눈 영상을 생성하는 거죠. 그리고 얘네가 디스크리미네이터한테 주고 페이크인지 리얼인지 판별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엔드-투-엔드로 학습하면 사실 테스트할 때는 이 P하고 Q, P랑 G만 사용하면 됩니다. 어차피 Z가 랜덤 벡터를 고시언 디스트리뷰션을 만족하기 때문에 테스트할 때는 직접 고시언 디스트리뷰션에서 Z를 샘플링하고 P를 통과해서 여러한 매스터 이미지 생성하고 다시 눈 이미지 생성하는 겁니다. 이렇게 가상 데이터 세트를 확보할 수 있겠죠. 그리고 실험 통했더니 이 빨간색은 20개의 리얼 데이터 평가한 커브고 이거는 파란색은 이렇게 생성한 페이크 영상 20개 사용했는데 좀 어느 정도 차이점이 있지만 그래도 가능하더라 하는 것을 증명하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세그멘테이션입니다. 세그멘테이션도 걔를 많이 사용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얘는 흉부 엑스레이 사진인데
여기서 이러한 흉부 엑스레이 사진이 입력으로 들어왔다면 어디가 왼쪽 폐이고 어디가 오른쪽 폐이고 어디가 심장인지 ROI를 미리 잡아주면 의사한테 도움이 되겠죠. 그 스크리닝 하는데. 그래서 얘는 어떻게 했냐면 입력 영상이 400x400, 400은 윗사 화이트입니다. 그리고 1이라는 것은 그레이스케일이기 때문에 채널이 1입니다. 그리고 일반적인 FCN, Full Connection 네트워크 통과하면 EM 그냥 세그멘테이션처럼 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N발, 400발, 404인 이미지를 생성하는 겁니다. 그래서 4라는 것은 여기 레이블이가 4개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면 백그라운드 레이블이 있죠. 그래서 레이블 0, 1, 2, 3 이렇게 4개의 뎁스맨, 4개의 세그멘테이션 랩 생성하고 얘는 어떻게 보면 각자인 거죠. 리얼이 아니겠죠. 그래서 얘랑 입력 영상을 큰 캣해서 큰 캣하면 1 플러스 4가 되겠죠. 채널 5가 되고 이렇게 디스크리미네이트한테 줘서 얘가 리얼인지 페이크인지 학습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adversary loss랑 segmentation loss 두 개를 같이 사용해서 segmentation 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했더니 얘가 첫 번째 로우가 그럼 주수면 그리고 두 번째 로우가 FCN, 제일 많이 쓰는 FCN이라고 하면 그냥 FCN이라고 하면 결과가 이런데 FCN 플러스 GAN 했더니 이렇게 도달 segmentation 되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cross modality synthesis 있습니다. cross modality synthesis라는 것은 예를 들면 MR 영상에서 CT 영상을 변환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것이 왜 필요하냐면 이러한 MR 영상이 있다고 하면 이 MR 영상에서는 뼈가 잘 보이지 않는 것이 결정입니다. 소프트 티슈는 잘 보이지만 그래서 MR 영상에서 CT로 변환하는 CT에서는 뼈가 잘 보이잖아요. 그래서 이 CT에서 뼈를 추출해서 MR 기반의 방사선 치료할 때 ROI 잡아주는 데 도움이 됩니다. 여기서는 안 보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러한 트랜슬레이션 연구를 할 때 페어드 데이터를 사용할 수도 있고 이렇게 완전히 연관 없는 안페어드 데이터를 사용할 수도 있는데 이러한 페어드 데이터를 사용하려면 먼저 프리프로세싱 해야 됩니다. 환자 보고 거의 똑같은 날에 MRI도 찍고 CT도 찍기도 하고 그리고 알고리즘 써서 이 슬라이스를 맞춰줘야 되거든요. 하지만 이 슬라이스 맞춤 과정이 그렇게 완벽한 것이 아니에요. 슬라이스를 맞췄다 하더라도 각 부분에 사람이 환자가 움직이고 하기 때문에 좀 에러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리고 얘가 모든 데이터가 다 이렇게 페어 데이터 만들 수 있는 것이 아니고 환자가 움직임이 너무 크고 하면 만들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적은 양의 페어 데이터를 하기보다는 아예 많은 양의 그냥 아무런 처리도 하지 않는 이러한 안페어 데이터를 사용하자는 거예요. 그리고 병원에 이런 데이터가 엄청 많이 쌓여 있거든요. 그래서 이 논문에서는 그냥 사이클겐을 가져와서 그대로 쓴 겁니다. 사이클겐 특성은 discriminate가 2개 있고 generate가 2개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 먼저 왼쪽 파트를 보면 generate 입력 영상, MR 영상이 있으면 synthetic CT라고 있는데 얘가 사실 generate입니다. synthetic network. 얘는 MR 영상을 받아서 CT 영상으로 변환해 주는 겁니다. 그리고 이 변환의 영상을 discriminate한테 보여줘서 리얼인가 페이크인가 판별하게 하는 거죠. 하지만 얘가 안페어드 러닝이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이렇게 하면 무슨 문제가 생길 수 있냐면 MRI 영상 얘를 줬는데 네트워크가 너무 파워풀하기 때문에 얘를 이렇게 변환할 수 있거든요. 완전히 입력하고 연관이 없는 영상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건 저희 원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또 두 번째, synthetic MR 네트워크라는 것을 사용하는 겁니다. 얘는 CT를 받아서 MRI를 변환하는 겁니다. 그래서 만든 CT를 다시 MRI를 변환해서 MRI 도메인 갔으면 원래는 얘가 잘 만들어졌으면 이 입력하고 다시 리컨스트럭션 된 애가 같아야 되겠죠. 이렇게 같게끔 로스텀 추가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얘를 컨트롤할 수 있거든요. 페어 데이터 아니더라도. 그래서 얘를 forward circle이라고 하고 얘가 MRI to CT라고 하면 반대로 backward circle도 할 수 있겠죠. CT에서 MRI로 똑같은 처리를 할 수 있겠죠. 그래서 로스텀을 보면 여기 얘는 LMR 1만에서 discriminate 얘는 그 identity cycle consistent입니다. 첫 번째 텀은 이 first term이고 그리고 두 번째 텀은 여기 있는 두 번째 텀이고 그리고 CT에 대해서 똑같게 할 수 있겠죠. 죄송합니다. 이것은 adversarial loss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RScan 사용했거든요. RScan 사용은 discriminate를 하였고 가상 생성된 영상에 대해서 0을 출력하고 그리고 리얼에 대해서 1을 출력하는 것이 목표이고 이것이 cycle consistent입니다. 이 첫 번째가 이것이고 두 번째가 이 cycle consistent 이렇게 학습하면 페어 데이터 사용 안 하더라도 학습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간단히 summarize 하면 많은 GN을 사용하면 그 이미지에서 그 50%는 크로스 모델리티 이미지 신센시스입니다. 그리고 이 연구를 할 때, 평가할 때 그냥 두 영상을 빼는 방식으로 잘 되었는지 그렇게 평가하면 안 되거든요. 그것은 사실 제일 중요한 건 종양, 뇌에서 종양 부분이 제일 중요한데 사실 종양 부분은
에어리가 엄청 작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잘 복원하는 게 중요하지 백그라운드 잘 복원하는 건 중요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냥 빼는 방법으로 해서는 안 되고 보통 다운스트림 타스크로 판별을 해야 돼요. 예를 들면 컨버팅이 잘 됐으면 세그멘테이션 했을 때 그 종양이 진짜 세그멘테이션 잘 될 수 있는지 그만큼 잘 보이는지 아니면 클래시피케이션에서 종양을 잘 복원할 수 있는지 이런 방식으로 검증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35%는 세그멘테이션하고 리컨스트럭션에서 많이 씁니다. 디노이즈 리컨스트럭션에서는 그것은 아마도 세그멘테이션하고 리컨스트럭션 모두 인풋하고 아웃풋 이미지 사이즈를 받다 보니까 얘는 사실 어떠한 이미지 투 이미지 트랜스레이션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GN은 바로 이런 작업을 잘해서 그래서 이렇게 쓰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클래시피케이션은 한 거의 6%밖에 6%밖에 안 되는데 이것은 아마도 클래시피케이션에서는 GN이 잘하는 것이 아닙니다. GN은 데이터를 만드는 것이 잘하지 클래시피케이션은 오히려 그냥 일반적인 CNN 네트워크 혹은 유명한 레스넷이나 댄스넷 사용하면 더 잘 됩니다. 그리고 GN 응용할 때는 적은 양의 데이터 도메인만 적용하면 잘 될 수 있거든요. 그리고 다른 분야에도 예를 들면 애노겐 같은 abnormal detection도 있고 registration 있습니다. 그리고 아직까지 보면 의료 분야의 GNN 응용한 브레이크스루가 하는 그런 연구는 없거든요. 그만큼 GN이 아직까지 그냥 스포트로만 사용할 수 있다는 맨디시로는 아직 사용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사실이고요. 그리고 혹시 의료 쪽에 관심이 있으면 의료 연구는 무조건 의사분들과 함께 연구를 해야 됩니다. 그것은 뭐냐면 첫째는 의사 선생님들이 있어야만 데이터를 확보할 수 있고 둘째는 컨설팅 해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셋째는 임상시험까지 생각해 줄 수 있거든요. 그리고 특별히 한국 분위기 환경에서는 의사 없이 의료 분야를 시작할 수가 없거든요. 논문서도 리젝트 받을 거고 뭐 다른 거 투자도 불가능할 거고 그렇게. 그리고 사실 GN이 제가 의료 영상에 좀 많이 연구하고 있지만 사실 다른 분야도 많이 연구했거든요. 이 모든 것이 GN을 사용하는데 예를 들면 이러한 시멘틱 이미지 페인팅도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예를 들면 입력 영상이 이렇게 훼손된 영상 일부분이 훼손됐습니다. 그러면 이 주의 정보 가지고 GN을 이용해서 이 픽처를 잃어버린 영역을 메꿔주는 거죠. 그리고 이 중간에 있는 것은 생성한 것이고 이 세 번째 컬럼은 리얼이고 그리고 재밌는 것은 얘를 보시면 여기 눈 부분이 빠졌잖아요. 근데 생성한 것이가 아마도 안경을 꼈을 거라고 해서 안경을 끼게끔 생성했었어요. 근데 실제는 안경 안 꼈거든요. 그리고 이러한 day to night 아니면 night to day도 GN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여기서 day to night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사실 night to day가 더 중요하거든요. 그것은 예를 들면 차 블랙박스에서 밤에 레코딩할 때 바로바로 리얼타임으로 낮으로 변환해서 레코딩하면 추가 정보가 많겠죠. 하지만 이쪽이 아주 그렇게 정확하지 않아서 좀 계속 연구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스타일 트랜스폼도 할 수 있습니다. 이 입력 비디오가 들어오면 여기 있는 스타일로 변환시키는 거죠. 그리고 모든 소스 코드는 저희 GitHub 가면 다운로드 가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레퍼런스도 여기 논문 레퍼런스랑 그리고 GitHub 레퍼런스도 있으니까 네, 보실 수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입니다. 질문 있습니다. 겐의 정확도를 평가하는 다른 방법이 있나요? 어떤 겐 종류가 많잖아요. 어떤 겐? 의료 영상이라든지 아니면 겐 전체적으로 완성된 이미지가 원하는 이미지랑 얼마나 정확한지 이런 거 평가할 수 있는 방법이 따로 있는지. 네. 그래 보면 겐이가 아까 두 가지 분류가 있잖아요. 하나는 랜덤 이미지 제너레이션. 랜덤 이미지 제너레이션은 정답이라는 개념이 없잖아요. 그래서 얘는 어떻게 쓰냐면 그 인셉션 스코어라는 것을 많이 씁니다. 그리고 INF 이미지 제너레이션 그러한 정량적 인셉션 스코어 그리고 IF 인지제 지금 잘 기억하는 그런 정량적 수식이 있습니다. 그 랜덤 이미지를 평가하고 그리고 의료 영상, 즉 정답이 있는 영상에서는 보통 RMS나 PSNR은 제일 기본적이고 근데 사실 얘가 잘 안 되거든요. 그래서 SSIM는 어느 정도 정서적 평가가 좀 들어가는 그런 메저먼트 SSIM도 쓸 수 있고 그리고 제가 권장하고 싶은 거는 여기 아래의 논문을 보면 메저먼트만 거의 한 10가지 설명드립니다. 제일 유명한 메저먼트 포함 거의 PT는 공유드리겠습니다. 네. 네, 질문이 없으시면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발표해주신 김성빈님께 감사드리고요.